혹시 지금 마그네슘 드실 때 물만 벌컥 마시고 끝내시나요? 아침 공복에 한 알 삼키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숙면을 망치고 있어요. 72세 박술래님은 매일 아침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시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탈수와 저혈압으로 응급실까지 가셨죠. 그 후론 마그네슘만 보면 두려워하신다고 해요.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잠 못 이루는 시니어의 80%가 타이밍을 틀리게 잡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건 효과 없다고 포기한 분들의 복용 방식에 똑같은 실수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하는 작은 선택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수면과 근육 건강을 좌우합니다. 불면증과 다리쥐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니에요. 해답은 복용 타이밍에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노년 영양과 수면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불면증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 습관들은 국내외 임상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상담한 수백 명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어요. 특히 5번째 습관에서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위험한 음료 3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것만 피하셨는데도 일주일 만에 꿀잠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면 건강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74세 김영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을 성실하게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속쓰림과 설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가시니까 외출도 무섭고 그렇다고 안 먹자니 밤에 잠도 안 오고 새벽마다 종아리가 당겨서 남편까지 깨울 정도였다고 해요. 김영자님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국에서 제일 싼 제품을 사서 6개월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효과는커녕 몸만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다고 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매하신 제품을 보니 제일 싼 산화 마그네슘 형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 글리시네이트 형태 마그네슘 100mg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100mg을 나누어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속쓰림이 싹 사라지고 설사도 멈췄대요. 무엇보다 밤에 잠이 푹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다리 쥐도 거의 사라졌고요. 단지 복용 시간과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김영자님은 지금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주신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황금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설사가 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율도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복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식후 복용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74세 김영자님도 이 문제 때문에 6개월 동안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빈속에 드셨는데 속쓰림이 심해서 제산제까지 함께 드셨대요. 그런데 제산제가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더 방해했던 거죠.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소화효소도 활성화돼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공복 복용이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자극적인 영양제를 넣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빈속에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실수는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절반 이상이 그냥 배출됩니다. 해외 임상 연구에서 400mg을 한 번에 섭취했을 때 실제로 흡수된 양은 200mg에 불과했다고 해요. 나머지는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간 거죠. 70세 박성호님은 아침에 한꺼번에 500mg을 드시다가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드시고 나면 1시간 안에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대요. 왜냐하면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이 장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설사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후에 100mg,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100에서 150mg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부작용만 심해지고 정작 효과는 떨어져요. 혹시 여러분도 귀찮다고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번거롭더라도 나눠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잘못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제일 싼 마그네슘 제품을 보면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쉽게 유발합니다. 원래 변비약으로 쓰이는 성분이거든요. 흡수율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가 훨씬 높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76세 이순자님은 산화 마그네슘을 2년 동안 드셨는데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겪으셨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마르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꾸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설사가 멈추고 흡수도 잘 되더라고요. 약국에서 제일 싼 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제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가격 차이가 좀 나지만 흡수율이 높으니까 결국 더 경제적입니다. 지금 드시는 제품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산화 마그네슘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동시에 드시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통로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방해합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거죠.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72세 최명호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는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아침 식후에,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로 나눠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차를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나누면 둘 다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편하다고 한꺼번에 함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나눠서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든요.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남아있는 마그네슘 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8세 장혜숙님은 아침 커피를 드시면서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셨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다리도 계속 당겼대요. 그래서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동일하게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하루 중 커피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드시기 전후 2시간만이라도 카페인을 피해보세요.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을 드신다면 저녁 시간대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커피와 함께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잘못된 습관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공복 복용, 한 번에 몰아먹기, 산화 마그네슘 선택, 칼슘과 동시 복용, 카페인과 함께 복용. 이 5가지만 피하셔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황금 타이밍과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대가 흡수율이 가장 높은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나타나서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위벽 자극이 없고 소화효소도 활성화돼서 흡수가 잘 됩니다. 저녁 식사로 가벼운 단백질 음식을 드신 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00mg을 복용해 보세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하신다면 7시 반쯤이 딱 좋은 복용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아침 식사 후에도 소량을 복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100mg 정도 드시면 하루 활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육 기능이 향상되고 에너지 대사도 활발해지거든요. 다만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신 후 30분 뒤에 드세요. 아침엔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밥이나 빵을 드신 후에 복용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마그네슘 흡수도 원활합니다. 저녁 식후 100mg, 아침 식후 100mg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 종일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아침 복용을 꼭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운동과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 30분 전에 마그네슘 50mg 정도를 드시면 근육 경련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주거든요. 다만 무리한 운동 전에는 피하시고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할 때 활용하세요. 아침 산책을 나가시기 전이나 저녁 동네 한 바퀴 도실 때 50mg 정도 미리 드셔보세요. 그러면 걷는 중에 종아리가 당기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운동 중 다리쥐 자주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효과가 정말 확실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비타민 B6과 함께 복용하는 겁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흡수와 활용을 도와서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과량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6도 너무 많으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100mg과 함께 비타민 B6 복합제 한 알을 드셔보세요. 시중에 마그네슘과 B6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편리해요. 혹시 지금 따로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다섯 번째는 에프솜 솔트를 활용한 족욕이나 목욕입니다. 마그네슘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됩니다. 에프솜 솔트를 따뜻한 물에 녹여서 발을 담그거나 목욕을 하면 피부로 흡수되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나타나요. 구강 섭취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혹시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세요. 처음엔 물 10리터에 에프솜 솔트 한 컵 정도 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 2회 정도 15분간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다리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저녁에 족욕을 하고 나서 마그네슘을 드시면 잠도 훨씬 잘 오세요. 집에서 족욕 자주 하시나요? 안 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 실천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제 기능을 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8잔 이상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물을 넉넉하게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하루 목표량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후 30분 복용, 아침 식후 분할 복용, 운동 전소량 섭취, 비타민 B6과 함께 복용, 에프솜 솔트 족욕, 충분한 수분 섭취. 이 6가지를 실천하시면 마그네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실천해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복용의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방법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속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서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 하셨죠? 공복 복용, 한 번에 몰아먹기, 산화 마그네슘 선택, 칼슘이나 카페인과 함께 먹는 습관. 이런 잘못된 방식들은 효과를 반감시키고 속쓰림, 설사, 탈수 같은 부작용만 키웠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고 흡수율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대부분 배출되고 설사만 유발하죠. 산화 마그네슘은 원래 변비약 성분이라 설사를 쉽게 일으키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칼슘과 함께 드시면 서로 경쟁해서 흡수가 방해되고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수개월 동안 성실하게 챙겨 드셔도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심해집니다. 74세 김영자님처럼 6개월 동안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새벽마다 다리가 당기는 고통이 이어지죠.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식후 30분에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100mg, 아침 식후에 100mg씩 나눠 드시고 비타민 B유과 함께 복용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고 다리 경련이 사라지며 심혈관도 안정됩니다. 김영자님은 방법을 바꾸고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꿀잠을 주무셨어요. 2주 후에는 다리 쥐가 거의 없어졌고 3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단지 복용 타이밍과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속쓰림, 설사, 탈수, 불면증, 다리 경련, 피로 누적 같은 고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심하면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까지 생기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반면 올바르게 관리하면 꿀잠을 자고 다리 건강을 되찾고 혈압과 심장이 안정되며 아침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마그네슘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어요. 복용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도 수십 년 고생한 불면증이 일주일 만에 개선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00mg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이 습관을 유지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도 100mg을 추가로 드시면 하루 활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지금 드시는 제품이 산화 마그네슘이라면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로 바꿔보세요. 조금 비싸지만 흡수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칼슘이나 카페인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꼭 챙겨 드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생활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지키는 올바른 걷기 자세, 피해야 할 운동, 관절에 좋은 음식과 영양제까지 총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복 복용을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면 제품 형태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